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섹시코드는 늘 시대를 앞서서 지나쳤었습니다. 예를 들어 67년에 윤복희 씨가 데뷔 음반에 미니스커트 입고 화보 찍었을 때 당대 난리였었죠. 이를 갖다가 윤복희 쇼크라고 했었는데요. 윤복희 씨는 심지어 결혼식에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왔었습니다. 70년대는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 미니스커트 금지 조치도 내렸었고요. 섹시코드는 항상 그 대중문화와 함께 있었고 그다음에 항상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앞서서 나갔었죠. 그건 60년대도 2000년대도 마찬가지죠. 즉, 이때 섹시함은 기존의 체제에 대한 어떤 도발이나 전복 같은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섹시코드 자체에 대해서, 섹시코드라는 게 문화코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현재 중심에 자리 잡고 그것이 모든 걸그룹, 보이그룹 하는 사람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잘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인 선정적인 것, 섹시코드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아이돌 그룹 보다는 우리 꿀벅지, 초콜릿 벚꽃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외모라기보다는 몸에 관련된 거고 몸 중에서도 특정 부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황금 뒤태, 황금 골반. 저는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요. 신문에다 실제로 그렇게 썼고요. 굉장히 관음증적인 면이 있죠.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몸에 투자하고 몸에 관심을 갖고 몸에 대한 판타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새로운 세대가 왔다는 어떤 사회적 함의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예전에는 여성이 섹시코드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흐뭇하게도 남성들도 섹시코드를 제공을 해야지 자신의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성공을 보장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즉 이런 것들은 다 사회가 섹시코드에 대한 어떤 터부나 금기를 훨씬 더 벽을 낮춘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즉 시절이 바뀐 거예요. 이 얘기를 하라라든가 이런 걸그룹들의 콘서트장에 가보신 적은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시죠?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정말 중장년층 아저씨들이 좋아하고 즐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아저씨들이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장년층 문화는 활기가 없어요. 70년대, 80년대 포크송은 생기가 없죠. 그리고 그들이 즐겼던 80년대 곡들은 고고장 문화 사라졌거든요. 고고장 대신에 나이트클럽 가면 늙었다고 안 들여보내줘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안 들여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신나고 단순하고 에너지를 느껴주는 그런 중장년층 문화가 참 없어요. 그런 것들이 걸그룹이 주고요. 그 다음에 40대, 50대들은 이제까지 엄숙주의 문화 속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속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공연장에 가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나고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걸그룹이 자기가 늙었다는 거, 찌들었다는 거, 이거 벗겨주거든요. 그런 심리가 7, 80년대 중년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10대의 섹시코드는 없었잖아요. 그 10대의 섹시코드가 없어도 그것으로 만족했었던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는 어떤 그런 어떤 야한 것들을 좀 보고 싶어 할 때는 대부분 다 서양물들이었어요. 서양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직간접적으로 이제 접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이 생기면서 비현실적인 어떤 서양 배우들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우리나라 배우들의 어떤 러브씬도 보게 되고 TV에서 심심찮게 키스씬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대중들은 남녀 간의 어떤 유사 성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컨텐츠로서 소비를 하면서 섹시코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소비를 했으니 슬슬 이제 조금 질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대중들은 새로운 거를 찾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10대들의 어떤 금기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한 유행이 지나가면 다시 새로운 유행이 오듯이 바로 이번에 10대 아이돌들의 어떤 섹시코드가 지금의 유행이 됐듯이 저는 그렇게 하나의 어떤 변형되어가는 대중들의 어떤 그런 소비 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론의 패널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결국 우리가 10대 아이돌 그룹의 성상품화 이것이 이제 주로 남성도 있지만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성상품화를 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여성을 어떤 인격으로 보는 것에도 아직도 지장을 주는 거 아니냐. 여성의 성상품화로 가는 것이 여성을 다른 존재로 보는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성의 성상품화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물론 반대죠. 저는 여성주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여성주의 성상품화를 찬성을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최은정 양 같은 경우인데요. 성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을 했고 또 성의 어떤
그러니까는 어떤 창작자로서 10대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경계는 불분명하죠. 예를 들면 감독 중에서 까트린느 부레아라는 감독이 있는데 17살 나이에 쉬운 남자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야한 소설이거든요. 얼마나 웃긴 총국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쓴 소설을 자기가 읽지를 못해요. 자기가 썼는데 자기가 18살이 안 돼가지고 읽지를 못했어요. 그게 20년 전 얘기거든요. 우리도 걸그룹 중에서 나왔었죠. 네. 걸그룹이 찍었는데 걸그룹이 찍었는데 자기가 예. 못 보는 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즉 10대 창작자로서 10대 조숙한 10대 그리고 앙팡테라블 아주 무서운 10대는 늘 있어요. 그리고 그런 10대들이 어떤 자신감과 자의식을 갖고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건 알아요. 한편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 그런 책임을 질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급속하게 10대 성개방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대로 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문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늘요. 아이들은 부모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앞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청소년 문화로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청소년의 어떤 음지와 양지를 갖다가 다 받아들이고 음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또 양성화하자는 것이에요. 이제 10대 성을 갖다가 음성화하고 그것을 음지에 두고 부모가 10대 아이들이랑 아무런 모른 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은 더 저는 10대 대중문화에 탐닉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